현대차가 세계 자동차 회사 영업이익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었어?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판매량으로 순위를 이야기하는데 이번 뉴스는 조금 달라.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즉 영업이익 기준 순위야.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은 약 20조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업계에서 1위는 토요타 약 40조 원 정도, 그리고 3위는 폭스바겐 약 15조 원 수준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지. 토요타, 현대차, 폭스바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 보고 놀랐어.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에서 폭스바겐은 늘 판매량 세계 2위였거든. 그런데 수익에서는 현대차가 앞지른 거지.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현대차 판매량은 세계 3위인데 수익은 세계 2위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덜 팔고 더 벌었다는 이야기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SUV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SUV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야. 왜냐하면 세단보다 가격이 높고 마진도 더 좋거든.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소나타 같은 세단을 많이 팔았어. 하지만 요즘은 SUV가 훨씬 잘 팔려. 현대차만 봐도 투싼, 산타페 그리고 기아에서는 스포티지, 소렌토 같은 SUV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 SUV는 차체가 크고 가격도 높아.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차 한 대 팔 때 남는 돈이 더 많아. 두 번째 이유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요즘 자동차 시장을 보면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다. 그래서 다들 전기차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 그런데 막상 시장이 열리니까 전기차 판매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이걸 자동차 업계에서는 EV 캐즘이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수요가 정체된 구간이 생긴 거야.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한 차가 있어.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전기차는 아직 조금 불편하고 내연기관은 연비가 부담되고 그래서 중간 선택지가 된 거지. 이 전략에서 현대차가 꽤 잘했어.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는 100만 대를 넘었어.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가격도 높고 연비도 좋아. 그래서 이익이 꽤 남아. 세 번째 이유는 프리미엄 전략이야. 현대차는 몇 년 전부터 프리미엄 브랜드를 키우기 시작했어. 바로 제네시스야. 예전에는 현대차 이미지가 이랬어. 가성비 좋은 차, 싸고 무난한 차. 하지만 제네시스가 등장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 제네시스 G80 같은 차는 가격이 7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런 프리미엄 차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한 대 팔 때 남는 돈이 훨씬 크거든.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예전과 조금 다른 회사가 됐어. 예전에는 많이 파는 회사였다면 지금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됐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 현대차가 이렇게 잘 나가면 이제 토요타를 따라잡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자동차 산업을 조금 길게 보면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에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 바로 1등이 잘 안 바뀌는 산업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20세기 대부분의 자동차 시장 1등은 GM이었어. GM은 한때 70년 넘게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였어.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1등이 바뀐다. 바로 토요타야. 토요타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야.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토요타 판매량은 약 1120만 대, 현대차는 약 730만 대 정도야. 차이가 꽤 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자동차 산업은 이미 판이 짜여 있다. 이유는 간단해. 자동차 산업은 진입 장벽이 엄청 높거든. 자동차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 공장을 지어야 해. 수천 개 부품 회사를 관리해야 해. 전 세계 판매망도 필요해.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원래 새로운 회사가 등장하기 어려운 산업이야. 그런데 요즘 자동차 산업을 보면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10년 전만 해도 거의 존재감이 없던 회사들이 지금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거든. 대표적인 회사가 두 곳이야. 테슬라 그리고 비아디. 테슬라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지. 전기차 시장을 사실상 열어버린 회사야. 테슬라는 2023년에 약 18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팔았어.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때 1000조 원 가까이 갔어. 전통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높았지.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 비아디. 중국 회사야. 비아디는 2023년에 약 300만 대 이상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팔았어. 지금은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야. 이걸 보면 꽤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 자동차 산업은 원래 새 회사가 들어오기 어려운 산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등장했을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 자동차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야. 예전 자동차는 사실상 엔진 산업이었어. 엔진을 잘 만들면 좋은 자동차 회사였지.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강했어. 하지만 전기차는 조금 달라. 구조가 훨씬 단순해. 엔진도 없고 변속기도 없어. 핵심은 딱 세 가지야.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 자동차가 점점 전자제품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예전 자동차는 차를 사면 끝이었어. 하지만 요즘은 달라. 테슬라는 차를 산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해. 심지어 어떤 기능은 구독 서비스로 판매하기도 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가 되고 있는 거야.
이 변화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현대차도 꽤 흥미로운 선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 앞으로 현대차는 어떤 회사가 되려고 할까? 예전에는 답이 단순했어. 자동차 회사. 그런데 요즘 현대차는 스스로를 이렇게 부른다. 모빌리티 회사. 이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 모빌리티. 쉽게 말하면 이동 산업이야. 왜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이동 산업 이야기를 할까? 이유는 간단해. 자동차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이미 차가 너무 많아. 가구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도 흔해. 한국도 비슷해. 등록 차량 수가 2,500만 대 이상이야. 인구 2명당 1대 수준이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차를 더 많이 팔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이동시장 전체야. 예를 들어 로봇. 현대차는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어.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회사 중 하나야. 개처럼 생긴 로봇 스팟, 그리고 인간형 로봇 아플라스 이런 로봇을 만든 회사야.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샀을까? 이유는 간단해. 로봇도 결국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하나 하늘. 현대차는 지금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도 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하늘을 나는 택시야.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회사가 슈퍼널이야. 이걸 보면 현대차 전략이 조금 보여. 자동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동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지금 자동차 산업은 사실 하나의 산업이 아니야. 크게 보면 세 개의 산업으로 나뉘고 있어. 첫 번째는 전통 자동차 회사야. 예를 들어 토요타나 현대차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의 특징은 간단해. 차를 많이 팔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 예를 들어 토요타는 한 해 4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 현대차도 20조 원 이상을 벌어. 이런 회사들은 투자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 두 번째 그룹은 전기차 회사들이야. 예를 들어 테슬라나 BYD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 예를 들어 BYD는 2020년 판매량이 약 40만 대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300만 대 이상을 팔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거야. 이런 회사들은 투자 관점에서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어. 대신 변동성도 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산업이 있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바로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회사들이야. 배터리 회사, 반도체 회사, 자율주행 기술 회사 같은 곳들. 예를 들어 전기차 한 대의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정도 돼.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자동차 회사보다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기도 해. 조금 쉽게 비유해보자. 자동차 산업을 금광이라고 생각해보자. 금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두 종류야. 금을 캐는 사람, 그리고 삽을 파는 사람. 자동차 회사는 금을 캐는 사람들이고 배터리나 반도체 회사는 삽을 파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커질수록 자동차 생태계 전체가 성장한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의 전략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 항공 모빌리티. 이 모든 걸 합치면 결국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지. 이동 산업. 그래서 현대차의 진짜 전략은 토요타를 이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아예 이동 산업 전체를 노리는 것.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어.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자동차 산업은 지금 100년 만에 가장 크게 변하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야. 10년 뒤 자동차 산업의 1등은 누구일까? 토요타일까? 현대차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회사일까? 테슬라와 같은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게 될지,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떤 기술로 시장을 사로잡을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거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